서울에 가면 살고 부산에 가면 죽는다. 고난의 상경치료, 의료 불평등으로 탄생한 환자방을 아시나요? 뭐만 드시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어보고 며칠 생각 없어요. 지방 환자들을 위한 환자방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SRT 열차가 오가는 서울 수서역 근처 정류장은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죠? 그 줄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끝에는 대형 버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셔틀버스 순하고 있어요. 어디 가는 건데요? 다음 차 이용하시겠습니다. 대차 간격은 8분. 1시간 동안 약 300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쉴 틈 없이 나릅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광주요. 광주. 포항. 부산에서. 3주만 하면 3주마다 한 번씩. 너무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목숨이 딸리겠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환자들로 문전성시.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 첫 차부터 그냥 꽉 찬다. 아, 표 구하는 게 전쟁인데요. 오전 진료 보는 시간엔 다 매진인데. 역에서 내려 서울 대형 병원까지 이동이 편해 인기라고요. 경북 구미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 중인 황원재 씨와 여정을 함께 해보기로 한 제작진. 벌써 8년째 한 달에 평균 서너 번씩 진료를 위해 서울로 향한다고요. 집에서 준비하고 기차 타고 서울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그가 앓고 있는 신경 내분비 종양은 희귀암으로 서울 대형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다녀야 하죠. 그나마 가장 편한 게 기차이기 때문에 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교통비로만 100만 원 정도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치료가 굉장히 비싼 치료인데 교통비까지 비싸 버리니까 서울 가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비용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시간과 체력까지 지방 환자들에게는 모든 게 배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약 10년 전부터 대형 병원 근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일 혹은 월 단위로 방세를 받고 숙식과 간단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죠. 곧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원재 씨. 그 기간 동안 병원 앞에서 머물 방이 필요해 함께 환자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약 6제곱미터, 침대와 화장실이 전부인 고시원 형태의 환자방. 혼자 쓰시면 얼마 전에 부담이 좀 많으니까 일반 가정집보다는 그냥 치료 받으시는 분들 좀 단계 진료를 가시고 한 달 정도 계시기도 그렇긴 하거든요. 병원에서 엎어지면 코다을거리인데요. 위치는 좋지만 환자가 머물기에는 열악합니다. 여기는 너무 좀 작고 혹시나 돌발 상황에서 응급 대응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일반 가정집 형태의 환자방도 있지만 이마저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단기방 모여보고 매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뭐 모텔이라든지 그런 데 지내시면 비싸고 고시는 너무 좀 몸 상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밥이 보이니까 잘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취사도 가능한 원룸 형태의 환자방도 확인해 봅니다. 최근하고 물어보니까 재산 좀 싼 거거든요. 이게 있을 때. 단기 임대는 공실 분담금까지 붙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계약해야 하는데요. 그 몫은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오롯이 다 지게 되는 거죠. 크기와 시설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방을 구해야만 하는 현실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혼자 이거 혼자 다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나가요. 틀려요. 단지를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고 혼자서 원룸을 쓸 수도 있고 양방세는 하루에도 8만 원을 받아서 결국 방을 구하지 못한 원재 씨. 다음날 진료를 위해 가까운 숙소로 향해 보는데요. 치료 때문에서라도 서울에 집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직장을 제가 다니고 있는 한 직장 주변에 집이 있어야 하고 제가 수입이 없으면 이런 치료조차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짧은 진료 시간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왕복 8시간을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요. 치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를 이제 보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거죠. 힘든 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병원밖에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니 문제는 이런 의료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료약이 없다. 표준 치료법이 없다. 이랬을 때는 임상시험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지역이다. 환자를 빨리 모집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대형 병원에 임상시험이 집중돼 환자들이 더욱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다시 돌아가도 환자방을 선택할 거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제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10년 동안 서울을 오가면서 29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지금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요. 태양아, 우리 태양이 밝게 자라라, 태양아. 서울과 제주를 출퇴근하듯이 다녔지만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2번의 아픔을 겪었다는 그녀. 그러니까 1년에 새 아이를 보냈어요. 얘 갖기 바로 전 연도에. 만약 서울에 있었다면 그 쌍둥이하고 또 새 아이를 안을 수도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소를 그때 또 마지막 시도에서 어렵게 얻은 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시술부터 안정기까지 병원 근처 숙소를 잡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는 경자 씨.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실험관 하는 중에 중간에 안 돼볼 수 있으니까 숙소비를 한꺼번에 못 내고 그냥 그날 내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정도 들었죠, 숙소비가. 세 끼는 다 못 먹고 두 끼만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보편적으로 한 달에 200을 나갔다가 치면 돼요. 병원비 나오고.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들었던 지난날. 시술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눈물 나요. 진짜 생각하면. 태양이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주도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경자 씨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난임센터를 찾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거의 40~50%가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조금 더 숙련되고 그런 기술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여겨지는 데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의료 불균형은 질환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으로서 사회는 이게 적응성이 정상이면 비정상이고 비정상. 지방 의료 자원을 합리화시켜야 된다고,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가속도가 점점 더 붙을 거고 환자방이 아니라 환자촌이 다 생기는 현상이더라고.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환자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고난의 상경 치료가 사라지길 바랍니다.